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 조국을 새로운 당대표로 받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전당원대회는 조국혁신당 시즌2의 도약대회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마련했고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우리 당은 튼튼한 풀뿌리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중정당,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제 당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당의 근육을 키울 것입니다.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재개할 것입니다. 전국의 인재를 모아 국민께 선보일 것입니다. 저는 다시 조국혁신호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장 혼자 배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기관장, 항해사, 갑판장, 선원 모두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선원을 선장으로 키워내는 그런 배가 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창당한 지 5개월입니다.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또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창당 5주 만에 12석을 얻었습니다. 국회에 혁신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엄중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 눈에는 각자 도생과 도탄지고가 보입니다. 강자만 살아남는 정글이 법칙에 지배하는 아수라장이 보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끼리 편을 먹고 저 높은 계급의 피라미드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위에서 종부세와 상속세가 많다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무엇을 했습니까? 부자 감세만 추진합니다. 이미 실패한 이론인 낙수 효과를 들먹이며 상속세, 종부세, 법인세를 깎아주려고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 가진 자만을 사랑하는 부자 편의 왕입니다. 종부세를 깎으면 지역으로 갈 돈이 말라버립니다. 지역은 고사하게 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끝장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지역 파괴왕입니다. 대파 잘 아시죠? 사과, 배, 초콜릿, 김, 간장 등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 수입은 계속 줄어 지난해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 악몽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2023년 임금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 아래로 밑돌았습니다. 번 돈보다 물가가 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민생과 경제를 파괴하는 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했다가 탄핵되었고 형사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체합니다. 자기 편을 대표로 앉히려고 노골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헌법을 파기하는 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호는 갈 길을 잃었습니다. 갈짓자 행보를 합니다. 이러다가 침몰할지 몰라 걱정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호를 잘 몰아달라고 국민이 뽑아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사회가 소중히 쌓아온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넘지 않았던 선을 마구잡이로 넘고 있습니다. 과거 제 아무리 철권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국민 눈치 보는 신용은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허구 헛날 술만 마시는 듯 합니다. 마치 술 취한 선장이 대한민국 호를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무당과 사이비 예언가들이 나오는 동영상만 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걸핏하면 관광 다니듯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그에 더해서 도대체 대통령으로서의 교양과 품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총선 때 전국에서 울려 퍼졌던 구호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3년은 너무입니다! 3년은 너무입니다! 3년은 너무입니다! 맞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3개월 아니 3일도 깁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술 취한 선장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우리 정치에는 금기어가 있습니다. 탄핵이라고 합니다. 정권 퇴진이라고 합니다. 헌정 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무 스스럼 없이 탄핵과 퇴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정 중단의 비용보다 조기 종식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우려와 걱정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강을 건넙시다! 아무 두려움 없이 일그러진 영웅, 술 취한 선장, 엄석대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끌어내릴 것이냐? 제 힘으로만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 의원 12명만으로도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여기 계신 당원 여러분과 전국의 국민들만 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 전체와 전국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윤석열,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저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비록 12석짜리 소수정당이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방안을 찾겠습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할 일을 모두 다 하겠습니다.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태와 헌법 수호의지 결여의 정황은 국정도처에서 발견됩니다. 국정농단도 탄핵 사유입니다. 국정농단 또한 그 징후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최혜병 순직 수사 사건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7월 31일 02-800-7070 번호로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 법률비서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란 분도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공동체이자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여당 당무에 개입했습니다. 한동훈 씨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한 달치 월급값인 명품백을 받고 행정관 실수라면서 꼬리를 자릅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장난칩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한 이모 씨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모 씨는 최혜병 사건 때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계좌 관리한 이모 씨가 말한 VIP는 누굽니까? 주가 조작범이 국정 곳곳에서 등장하고 그가 대통령 부부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진실을 캐내 주십시오.
위원과 국정농단 행위의 제보를 부탁합니다.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언론인들께서도 동참해 주십시오. 위헌 행위, 불법 행위를 발굴하는데 함께 합시다. 저희와 함께 제2의 태블릿 PC를 발견합시다. 공무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지 윤석열 개인의 종복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무슨 위헌적, 불법적 일을 하는지 국민께 밝히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의 노력이 모이면 국정농단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과 퇴진을 향해 나아가는 쇄빙선의 엔진에 시동을 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국민들이 저희 조국혁신당에게 묻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종식 뒤에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느냐고. 제가 4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혁신입니다. 지금 정치의 틀은 낡았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정치가 대한민국 국민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다들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현재 정치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국민 690만 명이 저희 12명을 국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변하려는 국민의 목소리는 교섭단체라는 벽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일이 바로 정치혁신의 출발점입니다. 두 큰 정당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 두 큰 정당에 포괄되지 않는 국민들도 국회 속에 대변자를 가질 정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배제와 극단을 넘어서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온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국회에 정치혁신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해 의제를 고르고 결론을 도출하는 숙의제로 진행합시다.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해 어떻게 하면 국민 목소리를 모두 빠짐없이 정치에 반영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역 정치 혁신에 나서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된 지 29년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께 묻습니다. 우리의 지역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일당 독점 체제입니다. 말뚝만 꼽아도 당선된다고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짬짜리를 합니다. 정치혁신은 국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로까지 확산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정치혁신은 국회 혁신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정치야말로 각 지역에 있는 국민의 삶과 더욱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그러나 흐르면 삽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이 정치의 고인물을 다시 흐르게 할 것입니다. 경쟁이 필요한 곳에 저희는 들어갈 것입니다. 영남에서 조국혁신당이 활약하면
더 좋은 경쟁과 협력이 펼쳐질 것입니다. 영남에서 조국혁신당이 들어가면 영남이 나빠집니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독점 체제를 깰 것입니다. 호남에서도 저희가 나서야 호남 정치가 복원될 것입니다. 호남 지역 정치에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호남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인재 영입장이 되어 호남과 영남에서 그리고 전국 모두에서 인재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4세대 DJ 새로운 노무현을 발굴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방선거에서 지역 정치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름을 걸고 4세대 DJ와 새로운 노무현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것 멋지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든 그 어떤 선거든 저희가 뛰어들므로써 더 좋은 경쟁이 일어나고 야권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승률이 올라간다면 저희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 것입니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가능합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가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믿습니다. 세 번째,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이래 모든 국회에서 개원 초기에는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개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으로 산 지 37년째입니다. 일제강점기 35년보다 더 긴 세월입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등 7가지 조항을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각 정당도 개헌의 찬성사를 밝히긴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님도 동의했습니다.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다른 당 지도부도 들어선다면 국회에 개헌 특위 설치를 논의할 것입니다. 네 번째,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바로 민생 선진국 건설입니다. 식민지와 개발 독재를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은 국익 앞에서 희생했습니다. 늘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당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화 이후에도 어느 나라 국민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노동시간을 보십시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가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이, 주권자가 자신이 이룬 만큼의 자신이 이룬 만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국가가 우선인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우선인 나라, 그게 바로 제가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나의 자식이, 나의 후손이 행복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사회권 선진국, 민생 선진국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전월세집 전전하고
일해서 번 돈을 대부분 거주비에 쓰는 것이 맞습니까? 국민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거권입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플 때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고 끙끙 앓으면서 버텨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돈 없어 치료 못 받고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 평생 건강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권입니다. 노동자는 존중을 받고 제대로 임금 받고 안전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권입니다. 재범 스스로 돌보지 못한 이들과 그 가족이 돌봄을 받을 권리, 그것이 돌봄권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것이 환경권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혁신을 누리는 권리, 그것이 디지털권입니다. 문화의 즐거움을 누구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누릴 권리, 그것이 문화권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조속한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높은 교양과 품격에 부합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두텁게 하겠다는 초심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 정권 교체를 통해서 만들 나라는 우리 모든 국민의 높은 교양과 품격에 걸맞는 나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 아닙니까? 누군가 말할지 모릅니다. 꿈 같은 소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함께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손을 잡고 같은 꿈을 꿉시다. 그리고 그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같이 행동합시다. 지난 총선 때처럼 다시 뭉쳐 원팀 어벤져스 결산에 가겠다. 그리하여 마침이나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듭시다. 그런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우리의 자식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국민에게 물려줍시다. 고!